가 맞는 아파트는 가격 분석을 할 필요 없어요. 왜? 실거래가가 많고 사람들이 다수의 거래가 일어나는데 거래 빈도가 없는 상가라든지 상가주택, 빌라, 단독주택은 뭐 10년에 한 번씩 거래되는데 그거를 자기들의 느낌과 감으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서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떠한 세상인데 느낌과 감으로 중개를 합니까? 딱 지분만 알면 이건 얼마짜리 가격이구나, 이거는 얼마짜리네, 딱 이거 싸게 나왔네, 비싸게 나왔네, 뭐 호가네, 뭐 금매가네, 정상가네, 이거는 거품가네, 이런 가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많은 제가 중개소장, 우리 지금 부산이지만 많은 부동산 소장들을 물어보니까 100명을 만났는데 가격 분석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부동산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가격 분석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격 분석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경매를 배우기 전에 가격 분석을 먼저 배우고 경매를 배우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분석을 통하고 공부를 하고 되면 자동적으로 인테리어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가격이 적성한 가격이 아닙니다. 내가 이 가격을 살 때는 인테리어 비용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매수 가격에 인테리어 비용도 반드시 생각합니다. 딱 보는 순간 이 집에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나오겠구나. 자,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떠한 물건을 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명의 생각해야 돼요, 안 해요? 명의를 생각해야죠. 자, 개인으로 할 건지 법인으로 할 건지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명의 끝나고 나면 이거 대출을 전세를 끼고 사야 되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 사야 되나, 무슨 이거 어떻게 대출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중요하죠. 자, 시장에서 투자해보는 거 알잖아.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사는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앞으로 내가 몇 년 안에 갚으면 이런 거 다 계산해야 안 돼요. 물건을 사는 순간에 이 5가지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아이고 이걸 사는 순간 인테리어 비용을 반드시 계산합니다. 예, 맞죠? 오늘 또 제가 오늘 집 사러 갔을 때 봤죠, 사모님? 인테리어 견적이 6천만 나왔죠? 그리고 인테리어도 왜 살 때부터 내가 이게 다 본단 말이에요. 마지막 5배 이거를 매매를 할 거냐, 임대를 할 거냐 해서 정해줍니다. 매매해서 바로 팔 건지,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바로 팔 건지, 임대를 해서 몇 년 뒤에 팔 건지를 사는 순간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벌지. 부동산을 그냥 느끼고 감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소장이면서 투자자이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멘토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그쳤고 누구보다 잘 아니까 누구를 믿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누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5가지의 물건을 사는 순간, 딱 하는 순간 수익이 얼마 나는 거죠.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플러스 리스크는 얼마인지, 수익에서는 뭐냐면 내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첫째, 내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두 번째, 이걸 언제 안에 회수할 수 있는지. 투자 회수도 중요하죠. 그리고 리스크, 세금에 대한 리스크, 하자에 대한 리스크,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고 95%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투자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돈을 안 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싸움을 하기 전에 이기고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투자도 똑같아요. 이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자, 이길 수 없는 말하는 기존이 2억짜리를 1억 5천에 사면 가격 분석을 통해서 2억짜리인데 1억 5천에 사면서 이기고 시작하나 안 하지만 이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 처음 5천만을 벌고 시작한다. 자, 적정 가격이 2억인데 그거는 가격 분석 먼저 배워야 되겠죠. 이게 2억인데 1억 5천에 샀다. 그러면 있겠어요, 없을게요? 있습니다. 있다니까. 여러분 다녀봤자 했잖아. 가격 분석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가격 분석을 모르면 부동산을 적정한 시세를 몰라요. 자, 부동산 가격은 5가지가 있습니다. 적정 가격, 두 번째 금매가, 세 번째 경매를 통해서 경매가. 자, 원래 정상가보다 높게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호가, 호가보다 높은 것은 거품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재개발 재건축에는 그렇다면 거품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호가가 많아요, 네이버 부동산에. 그러니까 나는
호가나 거품가를 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최소한 금매가나 경매가를 사고 싶어. 경매에 가보니까 경매에는 또 좋은 물건도 있지만 보통 쓰레기 물건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쓰레기 중에서도 나는 남하고 경쟁해서 쓰레기를 사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가격 분석을 배워서 내가 가서 물어보고 조건이 맞으면 내가 사오고 얼마나 좋아. 경쟁하지 않고 다시 말해 사업이나 돈을 벌 때는 남하고 경쟁하는 걸 피해야 돼요. 경쟁하면 내가 굳이 경쟁해서 그 사람을 이겨서 그거 살 필요 없잖아. 내가 알 만큼 경쟁자 없이 그 쓰레기에서 보물을 찾아오면 되잖아. 그래서 그 쓰레기에서 보물을 찾는 중에 6번째가 인테리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예.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 자, 아파트를 보는 안목과 단독주택을 보는 안목, 빌라를 보는 안목, 상가를 보는 안목 다 틀려요. 이 물건을마다 볼 수 있는 그게 다 틀린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 수업에서 자세히 이야기도 하겠지만 아파트를 보는데 그냥 이 좋은 아파트 이거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 안목이 있고요. 7번째 반드시 알아야 돼. 부동산 투자를 돈을 벌고 하면 세금을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맞나요? 자, 세금 8번째 여러분 반드시 협상에 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협상.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말인데 IT 도구 스마트폰 있죠? 예? 예. 스마트폰 활용을 통해서 내 손안에서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이 물건이 이거 비싸구나. 이 가격이 데이터로 봤을 때 느낌과 감이 아니고 데이터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 이 물건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 손안에서 바로 즉석에서 분석하고 검토해서 결과를 도출해줘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이야기했던 직관력이라는 것은 물건을 보는 순간 이거 돈이네. 나는 여러분이 책에서 말하는 뭐 인사이트를 가지라 통찰력을 가지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왜? 그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왜? 그런 인사이트와 통찰력이라는 것은 많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원인이 맞잖아. 예. 그런 인사이트가 보려면 통찰력 보려면 이게 그 원인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부동산 투자는 딱 보는 순간 돈이 보인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공부 이야기했죠. 오늘 요거 이야기하는 거 하면서 이거 할게요. 예. 자, 요거 종잣돈을 말하는 거 보세요. 종잣돈을 보면 다시 말하면 아끼고 모아서 저축해서 부동산 사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예. 1억을 모으는 데는 봉고생활자가 10년을 걸릴 것이고 자영업자도 보통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아끼고 모아서 부동산을 사라고 하지 말고 레버리지를 활용해라. 저번에 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돈 버는 거 봤죠? 자, 아까 중에 당신은 무슨 레버리지를 활용했죠? 전세금. 그죠? 전세 세입자의 돈을 활용했죠? 2억 3,500짜리를 2억 3천 주고 전세 내 돈 500만 원 주고 사왔죠? 그거는 전세 세입자의 레버리지를 활용했잖아. 은행의 레버리지를 하든 다시 한 번입니다. 종잣돈에는 내 돈과 남의 돈이 있어요. 내 돈은 한 10%만 있으면 되고요. 네? 남의 돈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돈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카드나 우리나라의 어떤 은행들은 국가의 돈을 빌려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카드나 현대카드나 뭐 국민카드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주죠. 예. 10% 이하 빌려 카드 전화는 더 비쌉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한 1.5% 빌려와서 10% 빌려주면 얼마를 더 버는 거? 8.5% 버는 거 앉아서. 예. 그 돈이 1,000억을 빌려와봐. 그럼 얼마를 더 버는 거고 앉아서. 사람 막 콜 나가시한테 우리한테 문자로 보내가지고 돈 쓰시면은 우리에게 전화 주세요 이러면서 돈 노래를 하잖아. 예. 그렇지. 이는 어떤 돈을 활용하고 있겠죠? 국가나 돈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담보로 제공하고. 자, 그래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잖아. 아까 사업했잖아. 삼성카드가 돈놀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남의 돈이죠. 은행의 돈. 은행의 돈은 뭐예요? 대출. 대출이겠죠. 자, 은행의 돈, 우리가 여러분 국민이 맡긴 돈을 가지고 돈놀이 하잖아. 지금 2022년 지금 4월인데 은행은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막 대출 이자도 막 올리고 하지만 은행은 얼마나
흑자가 일어난지 알죠? 얼마나 수익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알죠? 은행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은행은 자기들이 돈을 버는 곳이에요. 그럼 은행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지한테 손해를 비는 사람 좋아할까요? 돈을 많이 빌려가서 이자 많이 주는 사람 좋아할까요? 이자 많이 줘. 그렇죠. 은행은 돈을 빌려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 이자 3% 주고 내가 10% 벌면 좋잖아. 자, 그 다음에 세입자이도. 세입자도는 아까 전세 대출금 이런 거 있죠? 자, 여러분 이것도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책임이 있어야 돼요. 예? 맞잖아. 네.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잖아. 그래서 전세 자금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투자자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면 부동산 유치, 리츠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투자자의 돈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서울의 사람들은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어떤 건물을 수리해서 팔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알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공부하고 나서 실천을 해야 되겠죠. 맞죠? 네. 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자의 차이점은 각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자와 가난한 자는 생각의 차이가 있고요. 자, 생각의 차이와 경험의 차이, 실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제가 느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가난한 자는 머리로서 생각만 합니다. 꿈만 꿉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죠. 다시 한번입니다. 부자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은 대로 꾸준하게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변에 있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꾸 나는 나중에 잘 살 거야. 나중에 건물주가 될 거야. 나중에 월세가 1,000만 들어올 거야. 무슨 근거로? 생각만 해. 결혼하면 좋은 신랑 만나 행복할 거야. 무슨 근거로? 무슨 그것 없이 좋은 남자 만난다. 좋은 여자 만난다. 그런 인간이 내 구조가 그런 희망적인지는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쓴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라이브 강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안해. 자, 경험의 차이. 자, 생각을 했으면 계획을 하고 경험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경험하는 것을. 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 돈을 잃어버릴까의 두려움? 창피할까봐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이 경험 자살이거든요. 하지 않으면 절대 모든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운전도 이루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차를 타고 운전을 해봐야 됩니다. 수영도 이루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운동 스포츠도 안 그렇습니까? 이런만으로 됩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경험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험도 그렇지만 실행. 경험의 차이라는 건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끝으로 반드시 알았으면 사행이치. 생각의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 말을 내는 거 언행일치도 있겠지만 말을 내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말과 행동이 같다, 생각과 행동이 같이 움직이는 이유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 넘버원 아카데미와 달초박사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돈이 없다는 이런 핑계로 자기 합리를 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시간이 많아서 공부하는 거 아니고 뭐 돈이 많아서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1997년 10월 24일 날 전역을 해서 그때 나올 때 내 소주머니는 2만 몇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산이 60억이 되었는데 이것도 물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10년은 제가 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38살까지, 그러니까 24살부터 14년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내 돈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방향이 틀렸거든. 제가 돈을 모으는 방법도 몰랐고 돈을 쓰는 방법도 몰랐고 돈을 굴리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냥 돈만 벌었습니다. 이게 돈이 버는 게 이게 단지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돈을 모으는 법, 돈을 굴리는 법, 돈을 쓰는 법에 대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유가 세 가지 자유가 있다는 이치를 깨달은 겁니다.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정신적 자유. 여러분은 어떠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공부하시고 제가 하는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